보존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52시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마저 하십시오. 자, 국민 소환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게 어제 정도부터 미리 예유가 됐었어요. 아, 국민 소환제 도입 얘기를 할 것이다. 근데 실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들이 보이시죠. 여당에서는 국민 소환제 얘기 꺼내니까 뭐 불체포 특권 포기는 뭐 안 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반응이 나왔잖아요. 오늘 저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이 좀 추가 질문을 했는데 글쎄요. 똑 부러진 답을 이재명 대표가 내놓지는 않았어요. 일단 그 모습도 확인해 보죠. 국민소환제 참석률 기준이요. 몇 퍼센트 넘으면 파면. 국민소환제가 개헌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에 넣었었거든요. 이게 개헌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소환제 이 도입을 주장했거든요. 도입하겠다고? 왜 이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선 뭐 계엄을 통해서 예. 이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헌법과 위법 이것이 분명하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편들거나 혹은 그것을 편드는 국민들 곁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응원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입법부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대표자가 국회에 와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예. 동네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가 다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일정 부분 국회의원들의 비토 정서가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넣었던 것 같고 근데 아마 이것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안으로 좁혀지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는가. 현실성에서에 대한 한계는 있을 것 같지만 어찌됐건 한 번 뽑으면 반품을 하지 못하는 이 소비자 예.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마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지금 시점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거는. 왜 네. 지금 이거를 주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돼서 예. 여전히 이 국민의 어떤 이 인식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당선은 무조건 될 것이다. 예. 혹은 추후에라도 자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말해도 혹은 위법적인 사안을 편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4년 동안 내 임기는 지켜지니까 예. 이런 무소불위의 태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좀 호응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여당 의원을 겨냥한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해온 정치 과정을 보면요. 본인이나 혹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소환제의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제안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는 노상 상대를 제거하려는 정치를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지만 예. 실상 속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라는 것을 꺼내들어서 만약에 그것이 실현된다면 예. 8명 이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퇴출시킴으로써 200석 이상을 장악해보겠다라는 의도가 배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는 뭐 본인이 편한 대로 그저 듣기 좋아 보이는 얘기는 그동안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연장선상에서 별반 준비 없이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앞서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면 소환됩니까? 헌법 개정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을 묻는데 하나도 답을 못 하잖아요. 구체적인 거에 대한 답은 못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툭 던져놓고 오. 그 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 눈여겨볼 반응이 있는데요. 예. 오늘 국민의힘의 그 언더 73이라고 예. 1973년생 이후 신진 소장파 모임이 예, 있습니다. 예. 그 모임에서 즉각적으로 논평을 낸 게 있는데 뭡니까? 국민 소환제를 하면은 그 첫 대상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해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국회의원에 대해서부터 국민 소환제 한번 해봅시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국민소환제라는 게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뽑혔죠. 임기 4년 보장 받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소환제가 만약에 도입돼서 실시되면은요, 임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파면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법으로만 만들면 되는 건지 아니면 헌법을 고쳐야지만 도입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논쟁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얘기를 오늘 국민소환제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꺼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이른바 우클릭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당은 또 굉장히 의심하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관련된 목소리,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장 전략의 방점을 기업, 특히 기술 기업에 놓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빅테크 기업을 6개 육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헥토콘은 딱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우리는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자칭 실용주의를 믿어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 리플리즈군은 계속 거짓을 얘기하는데 뭐 스스로 믿고 뭐 이런 그런 약간 현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요. 송영훈 전 대변인.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약간의 우클릭 행보, 뭐 단적으로 말하면 막 경제 성장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이 방향을 달리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삼성전자급 뭐 기업 6개 육성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수 정당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이런 평가 받았는데 여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적입니다, 지금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수 정당은 이렇게 책임 못 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어떻게 만듭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40년 걸렸거든요. 예. 그것도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에 이르기까지 2대가 정말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서 간신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HBM에서 뒤쳐져서 지금 또 새롭게 절치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반도체 특별법도 52시간 예외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서 반도체 보통법을 만들 뻔했어요. 그래놓고 삼성전자 6개를 만들겠다.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짧게 덧붙이자면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지금 우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막클릭으로 보입니다. 막클릭. 아무 얘기나 막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 성장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편적 기본사회 얘기 또 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 몇 가지만 보면은 연금 개혁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고 합니다. 그다음에 30조 추경을 하자고 하고요. 그런데 또 보편적 기본사회 얘기를 해요. 지방 SOC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남북 대륙 철도 연결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주 4일제를 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합니다. 다 하나하나 뭐 아름답고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 다 무슨 돈으로 합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이 많은 것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는가? 결국에는 장밋빛 환상을 아무거나 던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행보는 우클릭이 아니고 막클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 행보 그리고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계속 이제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견제라기보다는 저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완벽하게 지금 합의가 된 겁니까?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지금? 지금은 합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논박하고 지금 서로 주장하고 이런 예. 단계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자기 주장도 있지만
그 주장 속에서 무언가 어떤 반대되는 의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판적으로 새길 대목이 있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52시간제 가지고 예. 토론회 장을 열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 노동 시간을 좀 줄이자. 그리고 노동 시간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과로사하는 그런 대한민국 과연 선진국 맞냐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켠에서는 어찌됐건 거기만 좀 특별하게 좀 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으니 토론회 장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 굉장히 많이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를테면 지금 이 여당에서 할 법한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AI 반도체 예. 관련해서도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나 방위 산업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 전략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실용주의적 노선은 계속해서 견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이 뭐 완전 다른 관점의 이 논평 평가해 주셨어요. 지금 일단 이렇게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단순히 그냥 당대표 수준이 아닌 내용을 크게 뭔가를 꺼내놨다 이런 또 시각도 좀 있더군요.